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6월 30일 장전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선 지금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부터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해주는 모습들 이렇게 상승 변동성을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보더라도 대한광통신도 1.55%이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지켜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수급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외국인과 품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물량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세가 약한 이유가 이 거래량이 아직은 크게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해도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결국에 이들의 매집이 끝나고 거래량을 터뜨려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봉상에서의 지지 자리, 요 자리에서 지금 계속 어때요? 지난달에도 변동성을 만들어도 이 자리 지켜주고, 이번 달에도 변동성 만들어도 이 자리를 또 지켜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 고점 대비해서는 충분히 눌린 가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은 맞지만 이때부터 확실하게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자, 바닥으로 보여지는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 물량들이 지금 외국인이라던가 품해로 넘어가는 신호들은 나오지만 확실한 전환봉이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수급을 터뜨려주는 거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만 원대 자리를 이 몸통을 통해 가지고 뚫어내주게 되는 요 자리 이전에 매물벽 쌍바닥의 바닥을 찍고 이전에 헤드앤 숄더의 왼쪽 어깨를 뚫어내주는 그 시그널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확실하게 전환 탄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아직까지 대한광통신이 끝난 것도 아니지만 시장도 안정화된 모습이 나온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반동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면서 시장 흐름이 이제 좀 코스닥 종목들을 밀어주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단순한 뉴스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업황으로 수급이 넘어오는구나. 자, 요런 것들을 우리 개장하고 같이 체크가 동시에 들어가줘야지만이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양봉이구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가격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평단 낮추겠다고 물타기 하면은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어디가 바닥일 줄 알고 총알을 마구잡이로 쓰냐고요. 그럼 비중만 커지고 진짜 한 방에 평단 낮출 수 있는데 돈이 없다니까요.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너무 원초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언제 매수를 하냐?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려줄 주세력이 돈을 쓰면서 들어올 때 그때 같이 들어가야 된다. 옆집 삼촌이나 내 돈 많은 친구 이런 사람들이 매수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거래량. 돈이 더 많이 돌거나 아름아름 물량 매집을 쉼없이 해주는 주체 세력이 포착이 되거나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후자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거래량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 기간이 필요한 상태고 지금 포지션 전환은 언제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 체크가 조금 힘들다,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메모장에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요거 위에도 크게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010-8458-5563번.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대한광통신 대광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후속 영상 챙겨보시면서 만사다 귀찮다. 그때 인간검색기가 띠링하고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남기셔가지고 답장 받아보시고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저장을 해놨다가 타이밍 왔을 때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이 최근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자,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7월 7일자에 이제 편입 예정이에요. 43억 달러의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광통신 스타트업을 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종 인수 승인 같은 경우에도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신속 승인 인수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에 있어가지고 연이어서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도 이제 광통신이 연결이 되고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대한광통신이 콩고물을 떨어지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항공우주 테마이자 방산 테마이고요. 그 중에서도 왜 광통신을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지 이 이유를 보시면은 대한광통신이 어떤 시장의 재평가를 받게 될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일보단 드론, 이 AI 전쟁으로 가면서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기술이 개발이 될수록 비용이 더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경제력 싸움이 되는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드론보다 더 상위 호환으로 나온 게 있는데 바로 레이저 방공체계 아이언빔이다라는 거예요. 드론 한 대에 3천만 원인데요. 레이저는 한 번 쏘는데 3천 원이거든요. 2.5달러라고 여기 아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 맞냐? 아니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회피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무기로 등장을 한 거라 가지고 우리나라 K방산도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주무인기 레이저 분야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여기에 예산을 1조 1131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하고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이미 K방산 중에서 우두머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 무인기, 레이저 이쪽으로 돈을 들이고 이 돈을 들이는 걸 빠르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다? 전쟁이 있을 때 이걸 바로 이제 어때요?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집약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투자와 속도들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kW급 레이저 대공무기 청광이 실전 배치가 됐고 이동형 레이저 체계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사업 총괄을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부품은 하나 시스템이 하고 그리고 소재는 이 대한광통신이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만들고 전달하는 특수 광섬유 이거 없이는 이 시스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량 수입하던 고출력 레이저용 광섬유를 국산화를 시키게 된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대한광통신이 그래서 단순한 광케이블 회사가 아닌 거죠. 이미 수직 계열화 구조로 인해 가지고 국산화에 완벽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막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10년 이상 준비를 해온 방산용 레이저 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그룹들이 여러분들 아무 종목 아닌데 여기랑 왜 협업을 하겠냐고요. 신뢰도 기반이 엄청나게 가장 으뜸인 곳이 방산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국내 최초 레이저 대공무기 청광이 들어가는 거에 지금 국산화를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이저 모듈이 단순 부품이 아니라 빛을 발생시키고 증폭시키는 핵심 심장부 역할을 합니다. 그 심장을 대한광통신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레이저 출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kW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전략 물자로 이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입이랑 공급 자체가 제한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이 더 뛰어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산화에 대한 선택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래서 4분기에 또 공급 계약 가능성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이 6G 시대에 이 통신과 센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을 한 기술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정확도도 350배나 개선을 했고 단말기 사용 전력도 90% 이상을 줄였대요. 2028년 기술 표준이 나오는 대로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장착이 되면은 드론끼리 소통하면서 협공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술력이 더 미친 듯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일조하는 게 또 AI 6G 결합이라는 거고 통신주들, 광통신주들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 관련 규모가 2032년에 이것만 하더라도 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한전에서도 위성통신 활용한 비상통신망 구축을 한다 하고 이제 공기업 그리고 정부에서도 K-스타링크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위성통신 이슈라던가 방산 이슈라던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한광통신이 그 기대감이 다 주가에 지금 반영돼 있는 가격인가요?
건가요? 전혀 아니죠. 그럼 이제부터 반영을 시켜내야 되는 부분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도 어마무시하고 아니 미국에서만 광섬유주들의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겠지만 지금 국내 내부로도 엄청난 움직임이 나오고 이거는 글로벌 시장 판도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 연결되는 움직임 나와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재료들은요. 사실 시장의 변수랑 상관없이 얘네들을 올리려고 작정하면은 시장이 빠져도 계속 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시장 때문에 주가 빠져가지고 그 영향권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따라가게 될 거다. 그럼 계속 빠질 거다. 역행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공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 요거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송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파급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일을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정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퍼센트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반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적으로 스페이스X 관련 대박주 확인하고 오셨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 지분 매각 공시의 함정, 요거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매각 공시를 띄우기 이전에 3월에 보인 행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6년 3월 9일이라고 되어 있죠. 설윤성 대표이사가 대한광통신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를 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식수를 증가를 시킨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3월에 이미 보유 주식수를 올려놓은 상황이지 진짜 이들이 계속 지분을 매도하면서 줄여낸 것이 아니다.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다. 진짜 자금 확보 목적의 매도인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거 5월 달에 미리 공시를 했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6월에 있어가지고 매각 공시가 뜬 거라 가지고 새로운 변수라던가 이런 내용들도 아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자, 이번에 우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 뭐예요? 자, TF 인더스트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해 가지고 이 100만 주 매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끝입니다. 이제 더 나올 물량은 없어요. 왜? 이전에 얘네가 공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6월 24일에서 7월 23일 내에 장내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처분 단가가 23,10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막상 6월 24일부터 해가지고 매각이 있었던 말일자 동안에 어때요? 주가가 만원대로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77만 7천 주를 매각을 해가지고 확보하려던 자금이 있었는데 평단이 떨어지게 되니까 더 많은 물량을 떨어져 내야지만 더 많은 물량을 매각을 해야지만이 당연히 금액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준 거다. 자, 그러고 이제 남은 설윤석 대표의 지분이 이제 원래 66만 주를 똑같이 동일한 날짜에 처분 단가도 똑같이 해가지고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얘네도 결국에는 뭐 한 80만 주, 90만 주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량들이 솔직히 나왔다 치더라도 그럼 수량이 늘어났다 치더라도 대한광통신 보유 주식수가 1억 5,500만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주 중에서 190만 주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악재로 반영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 매각 공시가 나올 때 주가가 빠지는데 지분 매각 공시가 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소식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포로 물량을 매도를 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외국인과 금투에서는 그 물량들을 받아내주고 있었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을 할 때도 그냥 뭐 단발적으로 차트만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 대한광통신을 함께 전략적으로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떤 흐름들로 지금 이 주가가 만들어지는지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더 명확하게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해석을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했다. 이것만 보면은 악재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얘네가 진짜 돈을 챙길 목적으로 팔 애들은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고요. 요런 데서 팔아요. 그리고 우리 이미 팔았어 하고 뒤늦게 공시를 띄워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얍삽한 대주주도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5월에 미리 공지를 해줬고요. 그러고 6월에 팔았어요. 그리고 자금 확보를 위한 물량이었고요. 이전에 3월 달에 보유 비중을 늘려놓았던 게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상 문제도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신규 투자랑 차익 상환 마련이 목적이었는데 유증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그 부분을 감당하겠다라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뭐 지분을 뭐 크게 매각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월에 이제 보유 주식 수를 늘렸던 움직임들이 나온 거는 결국에 뭐 투자에 대해 가지고 투자금 회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아니면은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을 늘린다거나 그러면은 이 가격이 훨씬 더 이게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것 역시도 어때요? 호재로 반영이 되어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응 전략들이 충분히 이제 많이 남아있는 거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는데 왜 이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신규 투자를 하냐고요. 공장 증설, 원재료 확보 이런 것들 다 시장 파이를 더 크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도 악재일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 지분 매도도 팔고 나서 이제 띄워가지고 악재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미리 공시를 하고 그 지분 자체도 충분히 적은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거라서 절대 오너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광통신에 대해서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방한을 하는 내용도 정말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북미의 시장을 거점으로도 가지고 있는 대한광통신이 아무런 이런 연결고리 없이 그냥 지나기만 할 종목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에 800기가시의 이제 광모들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10배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의 탄력 속도는 더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광통신이 들어가게 되는 뭐 AI 데이터 센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부분에 대한 것도 엮일 수 있고 방산에 대한 부분도 엮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될 수 있는 내용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를 세력들이 작정하고 띄울 생각이 아니어서 이걸 터뜨리면서 뉴스 만들어내면서 올라가지 않은 거지 주가에 반영시키지 않은 호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띄우려고 작정할 때 다시 이 재료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새로운 뉴스를 붙여가지고 터뜨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점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들 꾸준히 잘 따라오시는 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더 높은 목표 주가에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도 시장 대응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알면 평생 써먹는 세력 매집주 포착법과 현재 시점에 포착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떴다 하면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발견해서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은 이런 자리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요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종목 선정을 하시다 보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모양의 똑같은 모양의 차트 패턴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세력 매집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보시는 요런 종목들에 올라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 다 다른 종목의 차트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려드릴게요. 자, 1번에 1차적인 매집 나오고 기간 횡보, 돌파 자리 3번 자리 나왔죠? 시세 만들고 눌림목 4번 자리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죠? 그리고 시세 한 번 더 뽑아내고 자, 로보티즈 동일합니다. 1번에 매집봉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어때요? 1년 이상의 매집 기간 주어졌죠? 그 다음에 돌파 시도 꺾이는데 여기 말고 제대로 뚫어내는 자리부터 포착해가지고 자, 요렇게 3번 자리에서 먹고 4번 자리에서 먹고 현대모맥스도 자, 매집봉, 눌림목, 자, 돌파 그런 다음에 요런 식으로 시세 패턴 자, SPG도 자, 1번 매집봉 여기서도 1년 넘게 걸려버려요. 이거 안 기다리고 돌파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리 먹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 동안에 딱 정확하게 앞에서 봤던 그 패턴 형식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찍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장점이 뭐다? 이거 주봉상에서 시세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1300%, 880%, 1030%, 440% 이렇게 1000%가 넘게 나오는 주력주를 뽑아줍니다. 이렇게까지 말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대형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변수에도 강하게 추세를 받쳐주고 주가 회복을 잘하기 때문에 원래 제 갈 길을 가면서 수급 쫙 빨아당겨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도 너무나도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 잘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많아요. 못 찾아서 매매를 못하는 것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꾸준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언제 한번 이렇게 크게 유의미한 수익이 빵 하고 절실하게 꽂히길 바랄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줄 세력 매집주 포착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요런 자리들 이걸 선점을 해 나가셔야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법들 바로 실전 적용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뭐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을 찾는 게 뭐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포착 종목 가장 먼저 매수 매도 가격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종목이 이미 꼽아져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바로 받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6개월 정도 말씀드린 대로 유심히 지켜보면서 세력 매집 자리가 딱 포착이 떠준 종목이 있거든요. 요거 매집 수급 거래량 들어오고 수상한 패턴들 다 나오고 있는 거 체크했고요. 여기 3번 돌파 자리 매수 맥점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주고 있는 지지 한차까지 딱 포착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 수급의 양들 제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께 올해 최고의 수익을 신규로 또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찝어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기업을 다 보고 눈에 직관적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재료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수급까지도 어마무시하게 꽂혀 있는 거를 확인을 완료를 했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급등 초입에 있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 포착 종목명과 매수와 매도 자리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최고점 자리까지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타점을 문자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타점의 근거가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명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